오늘은 9시에 기상을 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7시, 8시 정도면 일어났었는데 이제는 점점 눈 떠지는 시간도 늦어지더라고요. 스스로 나태해져가는 제 모습을 보니까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뭐 유튜브든 취업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력서를 넣든 뭐든 진짜 열심히 해서 제 스스로를 뭔가 채찍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늦게 일어났지만 잠을 깨기 위해서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침에 한잔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커피인데요, 라바짜라고. 보통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스타벅스 드시면 맛있다 하잖아요. 근데 스타벅스 좋아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커피를 드시면 무조건 좋아하실 겁니다. 가격도 더 저렴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스타벅스가 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라바짜 드셔보시면 이탈리아든 유럽에서는 라바짜 커피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드셔보시면 굉장히 맛있어요. 저는 이 커피를 추천드립니다. 산미가 있는 커피를 싫어하시거나 바디감이 풍부한 커피가 좋으시거나 또는 구수한 맛이 좋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라바짜 커피를 일단 추천드릴게요.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커피가 유명하지만 이탈리아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라바짜 커피가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에 대중적인 인지도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제가 가성비를 계속 외치는 이유가 어려서부터 좀 넉넉하지 못한 삶을 살다 보니까 돈을 쫓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으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집착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시기가 저를 어떻게 보면 지금 저 가성비를 따지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초심자의 행운으로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어본 적도 있고, 또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 또 손실을 낸 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주식 투자로 손실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을 날리게 되면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왜냐면 한 달에 받는 월급으로 꼬박꼬박 모아서 모은 돈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크게 잃게 되면 상실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우울증에 빠진 적도 있고, 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또 많이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를 해서 다시 복구한 적도 있고, 그 복구한 돈으로 또 주식 투자를 하다가 또 손실을 보기도 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돈에 대해서 집착이 굉장히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돈을 쫓는 삶을 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직도 가성비 이렇게 따지는 거 보면 인간은 진짜 돈이랑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잖아요. 진짜 정말 느끼는 게, 결혼하고 느끼는 게, 뭐 최근 같은 경우는 관리비뿐만 아니라 전기세, 뭐 주차 요금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집에서 일을 안 하고 쉬고 있다? 이런 부담감?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만 죄스러운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부모님이 생긴 거잖아요. 다른 면에. 양가 부모님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이 생기니까 이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더라고요. 사실 부담감 때문에 아무데나 취업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계속 그만두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데나 취업을 해서 그만두면 오히려 또 그만두면 또 실망감을 끼쳐드릴 것 같아서 이게 죄송스러워서 또 아무데나 들어가지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식도 줄이게 되고, 집에서 해먹는 음식이 가장 저렴하더라고요. 가성비도 좋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집에서 음식을 해먹고 밑반찬 같은 걸 만들어서 먹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요리를 좋아하지만 뭐 와이프는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제가 전담해서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뭐 설거지든 뭐 청소든 빨래든 뭐 그거라도 하지 않으면 집에서 뭐 눈치 보여서 제가 잘 수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뭐라도 해야 집에서 뭐 아내가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또 생활할 수 있는 거니까요. 물론 모아놓은 것도 좀 있는데 뭐 퇴직금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소액의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걸로 뭐 일확천금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투자를 통해서 뭐 반찬값이나 좀 벌어가지고 좀 생활비에 보태고 이러고 싶어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사실은 뭐 넉넉치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금리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주식 시장 자체가 활기를 띠진 못하더라고요. 기존에 좀 얼마 전에 좀 좋았잖아요, 장이. 그러다가 계속 금리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왜냐면 소비자 물가가 높고 패드 자체에서는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신호라고 느껴서 계속 시장에다 경고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 자체가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금리를 낮출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계속 뭐 고용률도 좋고 소비 여력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가 계속 잡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식이 활기를 띨 수가 없죠. 저 같은 경우도 소액을 투자해서 이걸 뭐 약간의 반등이라도 있으면 팔고 수익을 내서 이걸로 반찬값 하고 뭐 이럴 계획이었는데 사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자체가. 모든 분들이 비슷한 상황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변동금리로 대출을 진행하신 분들은 금리 자체가 오르다 보니까 이자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많이 없어지죠. 저도 이제 자영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자영업자 카페에 자주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3월 한 달인데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되냐. 뭐 오전 12시까지 주문 배달이 한 건도 없었다라는 그런 볼멘 소리가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보통 아시잖아요. 3월달에 이제 계약 시즌이 있고 하다 보니까 보통 소비 여력이 더 없어지죠.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보통은 다들 지갑을 닫는 분위기인데 자영업자들이 진짜 많이 그걸 몸소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40대 그러니까 청년층 같은 경우는 또 정책적으로 지원이 많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40대를 앞두고 있고 이제 39이지만 MZ 세대라고 해서 MZ 세대에 대한 목소리라든지 여론은 항상 귀 기울이고 노력을 하는데 저희 같은 40대를 앞두고 있는 사람이나 40대들에 대한 정책 이런 것들은 상당히 부족하잖아요. 목소리를 내도 들어주지도 않고 반영되지도 않고 정책적으로 아기를 낳아서 기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담이 많이 되는 부분 지원해주지도 않고 뭐 회사 차원에서 휴가를 준다거나 휴직을 해줄 수 있게 뭐 지원해주는 제도도 사실 유명무실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뭐 이런 것들이 사실 큰데 사실 저희 세대가 진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를 안 낳는 거죠. 진짜 힘드니까. 이런 제가 힘든데 이 힘든 삶을 무게를 아이들한테 전가해주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떻게 보면 이게 부성애죠. 모성애이기도 하고 저는 솔직히 아기를 안 낳는 게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요즘 같아서는. 근데 결혼을 한 이유도 아기를 낳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건데 점점 의미가 퇴색되는 게 느껴져요. 요즘 같은 시기는. 그래도 지나가는 아이들 보면 굉장히 귀엽고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둘 간에 닮은 아기를 낳는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행복이죠. 그 키워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 자체도 자연스러운 본능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오늘은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일 피부에 와닿고 현실적인 이야기라서 제일 먼저 꺼내게 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있고 뭐 듣기 칙칙한 그런 내용도 있었지만 뭐 제 얘기를 하소연하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나중에는 좀 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